안녕하세요, KS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있었던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전자공학 개론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JK 플립플롭을 사용하여 0에서 7까지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0에서 7까지 써보면은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이죠. 먼저 1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 요 자리를 한번 보시면 01, 01, 01, 01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쵸? 다음으로 2의 자리를 보시면 00, 11, 00, 11.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2배인 걸 알 수 있죠. 1의 자리는 한 번씩 바뀌었다면 2의 자리는 두 번을 지나가고 또 바뀌고 두 번 지나가고 바뀌고 이런 식입니다. 다음으로 2의 제곱 4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0000 1111인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또 주기가 2배입니다. 즉 주파수가 가면 갈수록 2분의 1로 떨어지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려면 JK 플립플롭은 이렇게 3개를 써가지고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냐? J, K, 그 다음에 클럭, J, K, 클럭, J, K, 클럭 해서 여기로 클럭을 넣고 JK에 2를 넣어주면 요 값이 계속 10, 10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출력을 다시 다음에 클럭에 넣어주고 JK는 똑같이 이렇게 1로 넣어주고, 그럼 이쪽에는 주파수가 절반이 되니까 1100, 1100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 시작점은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할 텐데요. 그 다음에 요 Q의 클럭을 또 다시 다음 JK 플립플롭에 넣어주면은, 그리고 JK는 또 입력을 이렇게 1로 해주면은 0000111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플립플롭의 JK 플립플롭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정논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논리라고 하면 하이가 1이고 로우가 0인 논리를 말합니다. 이때 1번 보기를 보시면은 A가 1이면 A가 1이거나 B가 1일 때 여기는 1이 되겠죠. 요렇게 가해지거나 혹은 요렇게 전압이 가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은 바로 A 플러스 B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전류가 이 전압이 요쪽으로 임피던스가 크니까 요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요. 그 말인즉슨 요 전압 강하가 없다. 그러므로 요 지점의 전압도 요게 된다. 요 지점의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요 A 플러스 B가 1이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A 플러스 B가 1이라면 요 지점의 전압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은 트랜지스터가 켜집니다. 그러면 요 부분이 이렇게 쇼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쇼트가 되니까 F는 0이 되겠죠. 여기가 0이니까 0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A 플러스 B가 0인 경우를 살펴보면은 트랜지스터가 이때는 꺼지겠죠. 꺼지게 되니까 여기는 오픈이 돼요. 여기는 다 오픈 이렇게 되어서 VCC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따라서 F는 높은 전압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들은 A 플러스 B에 낫이 붙은 노어 게이트가 맞습니다. 자, 2번 보기를 볼게요.
A가 1이면 만약에 A가 1이면 얘는 이렇게 쇼트가 될 거예요. 아까처럼.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겠죠. 만약에 B가 1이라면 마찬가지로 얘가 쇼트가 되니까 요게 이렇게 전달돼서 그대로 또 0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A 혹은 B가 1이라면 0이 나오는 노어 게이트가 되겠죠.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일단 3번 보기도 볼게요. 만약에 A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쇼트가 되겠죠. 하지만 F는 아직 0이에요. 왜냐? 여기가 아직 B가 0이라면은 얘는 꺼져 있겠죠. 그러므로 이 0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어서 0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꺼져 있다면 A가 0이라면 마찬가지 여기가 꺼져 있고 그럼 여기가 켜져 있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므로 B가 1이건 0이건 F는 0입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보기를 볼게요. 3번 보기 보시면 이게 직렬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러므로 VCC가 전달되려면은 얘도 통과를 해야 되고 B도 통과를 해야 돼요. 자, 3번 보기를 보시면은 A와 B가 직렬로 이어져 있죠. 그러므로 VCC가 이렇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켜지고 여기도 켜져야 해요. 따라서 얘는 A도 켜지고 B도 켜져야 되는 AND가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꺼져 있다면, 가령 A가 꺼져 있다면 그냥 0이 이렇게 전달되겠죠. 혹은 B가 꺼져 있어도 이렇게 흐를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0이 전달될 겁니다. 자, 4번 보기를 볼게요. 만약에 A나 B가 하나라도 0이라면은 이 지점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0으로 연결될 거고요. 얘가 0이라면은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꺼지니까 이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F는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A 또는 B가 (0이라면) A 또는 B가 0이라면 F는 1인 거니까 요건데, 요거는 등으로 간의 법칙을 쓰면은 A, B에 낫이 붙은 낸드가 맞겠죠.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F의 논리식을 보는데 F는 여기에서 1이네요. 이때 조건을 보시면 0, 1, 0일 때 1이 나왔으니까 A가 0, B가 1, 그 다음에 C가 0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1, 0, 0일 때 1이 나왔으니까 1, 0, B가 0, C가 0일 때 1.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C랑은 무관하게 A랑 B가 1일 때 나왔어요. 그러므로 A, B죠. 자,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A, B에 C 플러스 C 바 라고 하면은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B, C 바 플러스
A B바 C바 플러스 A B C 플러스 B C바. 요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러면 먼저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바와 A가 없어지니까 B C바가 되겠죠. 다음으로 얘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B바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하면 얘는 원래 AB였어요. 이거에 해당한 거는 뭐예요? 바로 1번이죠. 자, 4번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P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는 전공이다. P는 바로 포지티브란 뜻이죠. 그리고 전공도 포지티브니까 맞습니다. P형 반도체의 저기가 맞습니다. 진성 반도체에서 전도대의 전자 농도와 가전자대의 전공 농도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도대가 있고 이렇게 가전자대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전도대로 올라가면은 이 자리에 이렇게 홀이 하나씩 남겠죠. 전공. 그렇기 때문에 전도대에 있는 전자의 농도와 가전자대의 전공 농도 숫자들은 같을 겁니다. 전자가 빈 곳이 전공이니까. 실리콘 단결정 반도체에서 P형 불순물로 비소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P형 불순물로 쓰는 거는 보론이 되겠죠. AS는 갈륨, 아르세닉 같은 3, 5족 반도체 제 서브스트레이트로 사용이 됩니다. N형 반도체에서 불순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페르미 준위가 전도대로 가까이 이동한다. 이 페르미 준위라는 게 의미가, 일단 진성 반도체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있다는 의미는 그냥 뭐 딱 중간 상태, 그러니까 뭐 엔도피도 아닌 상태라는 뜻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불순물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전자의 농도가 늘어나잖아요. 그 말인즉슨 페르미 준위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페르미 준위에 따라서 전자가 어디에 더 많이 전자가 분포할 확률이 어디가 더 높으냐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쪽에 전도대의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페르미 준위도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에 스몰 시그널 모델로 회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여기가 VI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자, 스몰 시그널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VGS를 저는 편의상 KVI로 놓을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VGS는 VI가 여기랑 여기에 분포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떤 VI의 K배가 된, K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겠죠. 그런 값이 된다고 이렇게 놓았어요. 그럼 요 지점의 전압은 1-K VI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흘려주는 이 종속 전류원의 값은 GM VGS인데, GM은 1이니까 1, 그 다음에 VGS는 K VI 해서 다 정리를 하면은 얘는 그냥 얘는 그냥 흘려주는 전류도 KVI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요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요 전류를 보면은 20에 0에서 왔으니까 0에서 VO를 뺀 값, 이 값이 RD를 통해서 흐르죠. RD는 저항이 먼저 10분의 VO, 그 다음에 요쪽 전압 1-K VI예요. 그 다음에 저 종속 전류원을 흐르는 게 바로 K VI죠. 이 식을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고, 다음으로 이 전류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1분의 1-K VI라는 전류는 K VI에다가 그냥 요거죠, 그대로. 그래서 10분의 VO 빼기 1-K VI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20분의 VO가 1-K의 VI인 건 알겠어요. 요 둘로부터. 자, 두 번째로 또 정리를 해서 풀어야겠죠, 식을. 여기 1번 식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은 양변에 2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VO는 2VO 마이너스 2에 1-K VI 플러스 20K VI네요. 조금 공간이 좋긴 한데 정리를 해보면은 3VO는 2-2K 마이너스 20K VI예요. 자, 그런데 얘는 근사적으로 20에 비해서 얘는 작으니까 얘를 무시하면은 2-20K의 V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VI의 요거는 3분의 1에 2-20K가 되겠죠. 자, 1번과 2번에서 보면은 VI분의 VO는 1번의 경우에는 VI분의 VO가 마이너스 20 플러스 20K였어요. 2번의 경우에는 (3분의 1에 2-20K예요. 그러면 이 식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대략 K는 80분의 60. 이거 좀 더 제대로 쓸게요. 그러면 K는 근사적으로 80분의 60, 60이나 60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은 K는 4분의 3이죠. 그러면은 VI분의 VO는
요 K 값을 그냥 여기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에 4분의 3을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는 직렬 전압조정기의 부하 전류 R이 200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거의 200mA라는 소리죠. VG가 지금 4V예요. 지금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버추얼 그라운드가 생겨서 이 지점의 전압도 4V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4V란 말이잖아요. 근데 R3가 10kΩ, R2가 15kΩ이에요. 킬로를 뺄게요. 자, 그러면은 이 지점의 전압은 얼마이겠어요? VO에 R2 플러스 R3가 25죠. 그 다음에 R3가 10이죠. 이 값이 4여예요. 그러면은 VO는 얼마다? 10V가 되겠죠. 다음으로 R2와 R3가 RL보다 훨씬 크다. 그거는 대부분의 전류가 이렇게 들어온 전류가 요로는 잘 안 가고 대부분 요로만 흐른다 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R2, R3의 저항이 훨씬 크니까 전류들이 잘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여기 흐르는 전류도 거의 IL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Q1에 쓰는 전류는 요 전압은 얼마예요? 요 전압 여기는 10, 여기는 VI는 15V죠. 그러면 15에서 10을 뺀 전압에다가 전류 200mA를 하면은 5 곱하기 2는 10, 그 다음에 이거는 100mW인데 얘는 1000mW니까 그냥 1W죠. 얘는 이렇게 상쇄되니까.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기 위해서 NMOS로만 이루어진 앰플리파이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VI가 곧 VGS가 될 것이고요. 왜냐면 그라운드가 여기 쇼트니까요. VO는 VDS가 될 거예요. 얘는 RD고 여기 흐른 전류 ID라고 할게요. 자, 그럼 ID는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을 때 2분의 1 mu n C 옥스 1분의 W VGS 마이너스 VTH 제곱이죠. 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VDS고 여기 ID를 할 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넘어섰음을 나타내는 이런 선이 이참수 선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각 VGS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로드라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VDS가 얘가 0이다. 만약에 VDS가 0이다란 말은 잠깐만요. 만약에 VDS가 0이다 이 말인즉슨 여기가 거의 쇼트가 되었다. 여기가 쇼트가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ID는 최대로 흐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ID는 어떤 최대값을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VDS가 어떤 VDD 값을 갖게 되었다. 이 VDD를 할게요. 그래서 어떤 VDS가 VDD 값을 가져서 완전히
VDS가 VDD 가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쪽이 아예 이렇게 꺼져가지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이렇게 전류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는 저항이니까 그냥 1참수니까 이 두 지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드라인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로드라인과 이 트랜지스터의 작동 선을 두게 된다는 거는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와 이 RD에 흐르는 전압과 걸리는 전압과 흐르는 전류에 대한 1차 그런 연립 방정식을 그래프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정도 의미가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요 영역에서, 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이런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저항은 무한대예요. 왜냐면은 저항은 어떤 I분의 V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작은 그런 저항을, 작은 그런 변화에 의한 저항을, 전류 변화에 의한 전압 변화를 저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DA가 0이죠. 지금 전류가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다 일정하게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DA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츄레이션 뉴에서는 그렇다고 치면은 리니어 리전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는 RDS가 0이 아니고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고 어떤 무한대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왜냐면은 DI분의 DV에서 이게 0이 아니고 이것도 0이 아니니까 얘는 0도 아니고 어떤 그런 저항값을 갖게 된다는 뜻일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CMOS를 한번, CMOS 인버터를 그려볼게요. CMOS 인버터는 이렇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지금 PMOS고 이 부분이 NMOS라서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반대되는 상보적인 그런 모스가 두 개 있다 해서 CMOS라서, 사실 여기 상보형이라는 이름은 빼도 됩니다.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 보시면은 지금 VI가 VTN을 간신히 딱 넘었을 때쯤부터 얘는 리니어에 있을 거예요. 리니어에 있다가, 그래서 대충 요 구간은, 이거는 N은 리니어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 구간에서는 N이 꺼져 있겠죠. 왜냐면 VDD가 지금 여기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여기가 꺼져 있고 여기는 그대로 다 이게 그대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때는 P는 완전히 그냥 켜져 있는,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도 이 지점에서 PMOS는 어떻게 될까요? PMOS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에 있겠네요. 얘네 같은 경우 사실은 얘도 PMOS 같은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충분히 내려가 있지 않으므로 얘도 리니어에 있을 거예요. 리니어죠. 왜냐면은 VDS가 NMOS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높아야 이제 리니어에 이게 세츄레이션에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요 영역 같은 경우에는 VO가
PMOS니까 반대로 VDS가 충분히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어가 있을 거예요. 켜져 있긴 하지만. 자, 그러다가 요 영역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뭔가 전류가 이렇게 이차원식으로 확 이렇게 VO가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 NMOS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급격하게 전류를 잘 이렇게 흘려주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볼테지 드랍이 쉽게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은 세츄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VGS 이 입장에서 VGS죠. NMOS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는 VGS보다 VDS가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충분히 요 영역이라 해야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얘가 세츄레이션이네요. 죄송합니다. 얘도 지금 VTN을 넘어섰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동할 때는 VDS가 VGS보다 충분히 높기 때문에 NMOS는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 있고요. PMOS는 똑같이 리니어에 있겠죠. 그럼 반대로 요 영역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요 영역에서는 NM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VDS가 너무 낮아졌어요. VGS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리니어 영역에 들어가 있겠죠. PMOS의 경우엔 반대로 충분히 VDS가 낮아졌기 때문에 인풋 대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영역에서는 반대로 N이 리니어에 빠져 있고 PMOS가 꺼져 있겠죠. 자, 그럼 이 C 지점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는 사실은 둘 다 세츄레이션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여기 영역에서는 전류가 급격하게 확 흘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둘 다 포화되어 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소프트 세츄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VGS가 VDS가 같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보통은 세츄레이션이 확실하게 되려면은 VDS가 VGS 플러스 VTN, 그러니까 이건 NMOS의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VDS가 VGS 마이너스 VTN이 될 때는 PMOS, 이때는 확실하게 세츄레이션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될 때는 소프트 세츄레이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시면은 VO와 VI가 같죠. 즉 VDS와 VGS가 같은 상황, 여기죠. VGS와 VDS가 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때 소프트 세츄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포화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여기가 V1이면 여기도 똑같이 V1이 걸리겠죠. 지금 정한값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V1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흐른 전류는 지금 보면은 0.2 플러스 4분의 V1이겠죠. 자, 그러면은 V1이라고 하는 것은 2옴에다가 0.2 플러스 4분의 V1이잖아요. 이거는 0.4 플러스 2분의 V1. 그럼 V1은
0.8V가 되겠죠.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V1은 1.6V예요. 제가 여기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하는 전력이 VI잖아요. 여기서 V는 이 V1이죠. 여기 전압이 지금 1.6V니까 1.6 곱하기 I는 0.2 하면은 0.32W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반도체 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먼저 JFET에서는 자유전자 전공이 함께 도전 형상에 기여하지 않죠. FET 같은 경우에는 MOSFET이나 JFET이나 어쨌든 소스에서 어떤 거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다수 캐리어 하나의 그런 캐리어 종류만 이동하기 때문에 얘는 유니폴라 소자입니다. 반대로 BJT 같은 경우에 바이폴라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양쪽 전공과 자유전자 둘 다 이동하기 때문에 바이폴라라는 양극성 이름이 붙은 거고, 모스펫이나 아무튼 펫 종류는 다 소스에서 나오는 하나의 캐리어들에 의해, 한 종류의 캐리어에 의해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유니폴라 소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려면 역방향 바이어스에서 동작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역방향 모드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영역에 딱 빛이 딱 들어서 딱 때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자유전자랑 이렇게 전공이 생기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는 이렇게 전개에 의해서 이동하고, 이 전공도 반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아무튼 전류는 또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딱 전류가 흐르면은 빛이 닿았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3번 같은 경우에 JFET은 이렇게 게이트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역방향 전압의 크기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통과를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전류가 줄어들고 혹은 0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역방향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작다면 전류가 잘 통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가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에 의해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역방향,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게이트잖아요. 소스와 게이트 사이의 역방향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에 의해 드레인 전류의 크기가 제어됩니다. BJT 같은 경우에는 활성 모드 동작을 위해 이미터 베이스 전압은 순방향 바이어스 되고, 컬렉터 베이스 접합은 역방향 바이어스가 된다. 그렇죠? BJT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순방향이 되어서 이렇게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들어온 전하들은 여기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 역방향에 의해서 이게 확 떨어지니까 여기로 쫙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잘 못 흐르지만 이 방향은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작동 모드를 갖는 게 바로 BJT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X를 묻고 있는데요. 중첩을 써보죠. 먼저 요것만 살려놓으면은 요거 없어지죠. 그러면은 흐른 전류는 4 플러스 1분의 10은 5분의 10이니까 2죠. 자, 다음으로 얘를 쇼트시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쪽으로는 뭐 5A 전류가 4A로 4ohm짜리는 뭐 1A 흐르고, 이쪽으로는 또 4A 흐르겠죠. 왜냐면은 이제 한쪽은 저항이 4고 한쪽은 1이니까 반대로 전류는 한쪽은 1만큼 흐르고 다른 쪽은 4만큼 흐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 더하기 4니까 답은 6.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전 증폭 경용혈에서 출력 전압을 묻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구하면 됩니다. V5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분의 10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2.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0 곱하기 4 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40.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같은 경우 최대 주파수가 12kHz니까 신호의 손실 없이 최소화하여 표본화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의 2배인 24kHz로 샘플링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16비트니까 24 곱하기 16 하면 모르겠지만 4 곱하기 6은 24니까 끝자리는 4가 나올 게 확실해요. 그거에 맞는 거는 384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하틀리 발진기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코페이츠인지 하틀리인지는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근데 C 입장에서 보면은 인덕터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게 됐죠. 여기 커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는 그냥 덧셈이죠. 자, 그러면은 공진 주파수는 2파이 루트 LC 분의 1인데 여기 L이 L1 플러스 L2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건 1번이겠죠. 자, 유선랜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더넷 프레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더넷이라고 하는 거는 혹은 L2 랜이라고 하는 거는 L2 데이터 링크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프레임은 이렇게 뭐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 어떤 헤더에 보면은 뭐 길이도 주어지고 타입도 주어져요. 맞습니다. 목적지 주소, 여기서 목적지 주소로 혹은 송신자 주소라고 하는 것은 맥 주소예요. IP 주소가 아니고, 왜냐면 IP 주소란 거는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용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P 주소가 아니고, 이렇게 IP로 뭔가를 전송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AR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맥 어드레스로 바뀌어서 그 맥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노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위층의 데이터를 패킷으로 만들어서 다 쪼개고 그 쪼갠 패킷들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패킷 단위 전송하는 건데, 패킷을 다루는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IP를 쓰는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3계층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필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컷페이스트에 흐르는 전류 I는 C, D분의 DV인데 여기서 V 같은 경우에는 VI죠. 그래서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0.001이네요. 0.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D분의 DVI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전류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므로 VO는 0 마이너스, 이 지점이 이렇게 버추얼 쇼트잖아요. 여기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있으니까 0 마이너스 2 곱하기 전류 2kΩ이니까 10의 3승이죠. 그 다음에 전류 0.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DT분의 DVI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는 뭐 1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 DT분의 DVI. 그래서 이건 미분기회로 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분하면 얼마예요? 5분의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5니까 1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2일 거예요. 뭐 2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요 구간에서 반대로 미분했을 때 뭐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미분을 하면. 근데 요 값이랑 요 값은 바로 요 부분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랑 곱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다가 아까 기울기가 크기가 2였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 세컨드가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5 빼기 마이너스 5 뭐 이런 계산이 됐을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6승과 이 마이너스 6승이 상쇄가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4라는 출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형은 아까 보았듯이 요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사인파가 아닌 구형파가 될 것이고, 주기는 똑같이 10마이크로세컨드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VPP 같은 경우에는 피크 투 피크 볼테지인데 피크 하나는 4V, 하나는 마이너스 4V니까 이 차이를 구하면 8이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pn 접합을 나타내고 있고 열평형 상태라고 했어요. 자, 먼저 공간 전압 밀도를 보면은 균일하겠죠. 균일하게 이렇게 깔려 있고, 또 맞습니다. 균일하게 깔려 있고 NA만큼의 그런 이오나이제이션이 되어 있을 테니까, 혹은 ND만큼의 이오나이제이션이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전하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이 맞고요. 여기 플러스 전하들이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 맞고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전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전개가 사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뭐 이게 하나가 이렇게 선을 하나씩 그리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요 지점에서는 지금 전하가 없으니까 전개가 0이 맞아요. 요 지점에서도 전개가 0이 맞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화살표가 많아지겠죠. 보면은 화살표거든요. 뭐 점점 이렇게 화살표들이 이렇게 처음에 3개였다가 여긴 또 이렇게 6, 이렇게 9.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3, 요 지점에서는 6, 요 지점에서는 9.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마이너스 점, 왜냐면 x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전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같은 면적에서 전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선형적으로 늘어나니까 선형적으로 전개 크기는 늘어나요. 이쪽에선 반대로, P 쪽에서는 반대로 여기서 가는 것들이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뭐 4개가 있고, 또 이렇게 막 또 4개, 이렇게 4개. 여기서는 뭐 한 10이었는데 여기서는 8, 여기는 4, 이렇게 줄죠. 그럼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전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파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거는 볼테지죠. 전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ED잖아요. 여기 E는 사실 여기서는 입실론 X라고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적분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자, 적분을 한 건데, 지금 요거 마이너스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보면 이쪽이 지금 플러스 전하가 많은데 전위가 낮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또 전위와 에너지는 부호가 반대예요. 왜냐면 이 전위는 그냥 전이라는 거는 이제 앞에 전하 부호가 붙지 않은, 전하 단위가 붙지 않은 값인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기준했을 때 에너지이기 때문에 앞에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1.6 곱하기 뭐 10이 얼마, 이런 게 19인가요? 이게 붙은 값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예요. 그래서 전위가 요런 부호였으니까 에너지는 또 요런 식으로 대칭되는 그림이 되는 게 맞고요. 반전되는 그림이. 그래서 4번도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앞에 Q가 없죠? 여기 전위에는, 에너지에는 Q가 있고요. 이 Q가 바로 전자 하나의 전하량 마이너스 1.6, 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Q인 거예요. 자, 17번은 슈미트리거 회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요 둘이 버추얼 그라운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을 하시고, 보면은 그래프에서 출력이 VH에서 VL로 간대요. 자, VH에서
VL로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VI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VI가 VTH가 되는 지점에서 값이 바뀐다는 건데, 자, 근데 보면은 OPAMP는 요 두 지점의 전위의 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내놓게 되잖아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를 내놓게 된다는 거는 요 지점의 값보다 VI 값이 더 올라가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겠죠. 즉, 요 지점의 값이 VTH가 될 때 바로 그게 요렇게 바뀌는 값이 트레시홀드가 된다는 건데, 근데 그때 보면은 VTH, 요 지점이 VTH일 때 보면은 여기 VH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VH가 여기랑 여기에 어떻게 분배되냐에 따라서 VTH라는 값이 정해지는 건데, 자, 그러면 VTH를 구해보면은 그냥 VH의 전압 분배잖아요. R1 플러스 R2분의 R1이죠. 여기 걸린 전압이 VTH니까. 자,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래서 요 값이 딱 기준이 되어서 VI가 요 값을 넘어서는 순간 VL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될 거예요. VTL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VLTL 같은 경우에도 먼저 VAL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때 여기 기준이 VAL이니까 VTL은 VAL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1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VTH와 VTL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가 요만큼 생겨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VTL과 VTH가 딱 같다, 즉 스미트 트리거 회로가 아니고 OPAMP 하나만 갖다 놨다, 그럼 정확히 칼같이 0을 연결을 해가지고 값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막 여기다 막 값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어떤 잡음 여유를 두고자 이렇게 VTH와 VTL을 벌려놔서 여기서 잡음이 이렇게 생겨도 우리가 만약에 충분히 뭐 이렇게 전압을 충분하게 이런 식으로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회로에 보시면 일단 이거는 그냥 뭐 여기 전압을 뭐 VO1이라고 여기를 VO로 하면은 이 부분은 VO1 곱하기 어떤 게인 2가 될 것이고, 여기는 VO1은 VI의 게인 1이 될 거예요. 이게 대입을 해보면은 VO라는 것은 결국 VI의 A1, A2 곱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이득은 여기에서 이득 곱하기 여기에서 이득입니다. 먼저 여기서 이득을 보면은 이거는 비반전 증폭기죠. 일로 전압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1 분의 R2 인데 요 값은 R1분의 R1 플러스 R2죠. 자,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건 이쪽으로 입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R3분의 R4가 되겠죠. 따라서 전체적인 전압 이득은 마이너스 R1, R3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R4 이렇게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네거티브 피드백 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출력과 마이너스 단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버추얼 쇼트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0이니까 여기서의 전압 강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의 전압은 13입니다. 이건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적인 무한대라 가지고 그런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13V가 이렇게 걸리게 되고, 그럼 여기 13V겠죠. 그래서 13에서 7V만큼 내려가면 여기는 6V가 될 거고, 근데 이쪽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없죠. 왜냐면은 이쪽에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이상적일 경우에 뭐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크니까. 그럼 VO는 그냥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도 0이니까 그냥 여기도 6V가 똑같이 나오겠죠. 따라서 VO는 6입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의 역할은 하고 묻고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여기 전압이 너무 커지려 하면은 딱 이거 제너 볼테지로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부하장 RL에 걸린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부하장 RL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럴 수가 없죠. 여기 내가 뭘 갖다 꽂든 이렇게 가변정에서 이걸 내가 얼마나 돌리든 이거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얘가 이 제너 다이오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순방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전압을 가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전압이 인가되면 빛을 발한다. 이거는 LED죠. 회로가 발진할 수 있게 한다. 이거는 터널 다이오드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고요.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